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가 돼서 어제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오늘 국회로 송부합니다. 국회로 보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방금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일의 대장동 비리, 성남FC 비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어젯밤에 대통령실에서 접수가 돼서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했고 오늘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장외 집회를 하고 지금 친명, 비명으로 나뉘어져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아마 오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걸 당론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투표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당권 후보들이 나서서 각종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냐, 어떤 관계가 적절하냐, 이게 가장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거티브를 제외한다면 집권 여당은 당정 분리냐, 당정 일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것, 지금 여야 정치권을 보고 있자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해서 지금 해를 넘겼는데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정치를 오래 해서 또 정치에서 은퇴를 한 많은 정치권 원로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우리 민주헌정사에서 많은 정부의 부정부패도 있었고 많은 여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정말 자신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 우리 70년 넘는 헌정사에 쌓여온 또 민주헌정사에서 거듭되어 온 각종 부정부패 비롯해서 정치권의 이런 적폐들 누군가가 이걸 바로잡는 한번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30몇 년 동안 계속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언제나 적폐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갖가지 있었습니다만 모두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소위 법과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이걸로 우리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관심거리고 이 기준에 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 여기에 전혀 지금 기존 정치권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포기하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법치, 정치개혁, 국정개혁을 포기하라. 기존 자신들이 해온 방식대로 여야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해온 방식대로 정치는 그대로 가야 한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큰 틀에서 보면 비행기를 타서 그러니까 전체를 내려다보면 우리 헌정사를 흐름을 전체를 내려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법치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많은 정권들처럼 자신의 정권의 이익만 챙기다가 이제 또다시 정권이 넘어가서 실패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 그림에 대해서 판단이 서야 나머지 세부적인 행동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 상식 이건 윤석열 정부 5년간 이루어내야 될 국민적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들이 지금 여야 국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야 현재 전국의 갈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논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유시민이 어제 한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할까? 감정적으로 저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자.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있다. 또 전략적으로 민주당의 분당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재명에 대한 저런 사법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유시민이 불가지론 같은 이런 현학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시민의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법치를 우선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시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치권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의 흐름, 헌정사를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정 정치권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이 10년쯤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부터, 그 당시부터 이제 윤석열 검사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권의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조국 수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검사,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윤석열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 헌정사는 윤석열이 내세우는 법치, 법과 원칙, 저걸 가지고 우리 10년간 정치적 갈등이 빚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윤석열을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치를 바로 세운다라는 부분에 총력을 다하게 될 겁니다. 총력을 또 다하라는 게 국민적인 명령입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정사의 오래된 이 적폐들, 이 적폐가 윤석열이 말하는 저 법과 원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 저대로 갈 수 있느냐? 저것과 거기에 반대하는 기성 정치권의 정치주의, 법치주의, 정치주의가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부딪혀서 언제나 정치주의가 이겼습니다. 지난 적어도 민주헌정사에 30년이 넘게 언제나 정치주의가 이겼습니다. 법치주의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치주의가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법치주의를 버리고 정치주의로 오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망상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정부의 댓글 조작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박근혜를 거쳐서 조국, 문재인, 이재명 지금 모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이 넘게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치 이 부분에서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의 국정은 우리 정치권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그 다음 정치권이 완전히 개혁되어야 한다. 그 가장 큰 무기는 법이다. 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가는 이상 계속해서 여야에서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여야 기존 정치권이 정치주의는 그동안 애매한 타협입니다. 물밑 거래입니다. 언제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재명과 타협하면 지지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년을 들여다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서 윤석열 정부의 존재감이 있고 이제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이다. 지금 타협을 하면 기존 정치권과 기존 정권들처럼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걸 윤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저렇게 수사하는 것이 정적 제거다. 민주당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이재명은 정적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다음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분열을 노리냐? 분열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법의 기준으로 이재명을 수사해야 한다. 그 다음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기성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들을 버리고 개혁해야 한다. 그 원칙으로 바라보면 지금 유시민이 뭐 불가지론 하면서 뭐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모르는 이유는 계속 기존의 생각, 기존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논리에 적응하고 새로운 우리 정치권의 미래를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기존 정치인들보다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맞다. 기존 정치권 행태 모두 버려야 한다. 도태되어야 한다. 정치권 개혁해야 한다. 그 기준은 법이다. 법과 상식이다.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검찰,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잡아 넣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패가 생긴다면 검찰, 경찰 수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여야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 기준에 빨리 적응을 못하느냐? 알면서도 적응을 못하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결시킨다. 부결시키면 방탄에 대한 나쁜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가결시킬 수는 있는 것이냐? 28표라고 하는데 반란표가 생겨서 이걸 지금 이재명을 여기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느냐? 가결시켰을 경우에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느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란표가 생기게 되면 이재명 리더십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의 전략은 뭐냐? 검찰은 뭐 시간이 급할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뭐 급할 게 없습니다. 총선까지는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재명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팩트입니다. 이 수사 뭐 모두 구속영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또 구속영장 청구하게 될 테고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테고 계속해서 재판은 열리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계속 정치적 어떤 타협, 정치적 도피처가 있지 않겠느냐. 기존의 정치적 방식입니다. 계산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라. 이건 지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민주당에서 쫓아내라 라는 개딸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당시키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퇴출을 시켜라. 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늘 오후에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전략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당론으로 할지. 당론으로 하는 건 더 사실은 민주당이 죽는 꼴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장외집회를 한번 하고 더 하지도 못합니다. 장외집회 더 계속하면 그 동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란표가 더 생기게 됩니다. 여론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 당론으로 정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표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지금 모두를 만나서 169명 다음에 모두 공천을 다 줄 테니까 이번에 자신을 지켜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원들 국민 여론이 얼마만큼 싸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 의원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면 금방 느끼는 부분입니다. 의원들은 손절은 해야 한다. 이재명과 손절은 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 손절을 할 것이냐. 지금 이게 고민인 겁니다. 이게 지금 총선까지 그대로 가느냐. 공천에서 자기만은 살아야 되는데
이 이재명과 손절에 앞장섰다가 혹시 자기만 죽는 것 아니냐, 공천은 챙겨놓고 이재명과 손절을 하느냐, 뭐 많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됩니다. 뭐 정치인들의 어쩔 수 없는 생존법입니다. 지금의 검찰 조직은 이재명에 대한 비리 혐의, 이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뭐 일도 없지만, 그럴 이유도 없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검찰 조직을 향해서 이재명에 대한 비리 수사 이제 중단하라 라고 한다고 중단할 검사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전면에 나서 있는 모든 검사들은 소위 뭐 친윤 검사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검찰 조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한동훈 모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같이 모두 검찰 수사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우리 국정에 윤석열 검사가 등장할 때부터 윤석열을 중심으로 우리 국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흐름을. 이 윤석열을 주인공으로 해서 국정을 보게 되면 법과 원칙이냐, 아니면 기성정치권의 애매한 타협 이 방식이냐, 소위 법치냐 정치냐, 이 싸움이 지난 10년간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국정 흐름을 보게 되면 법치냐 정치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5년 동안 법치를 강조합니다. 법치로 갑니다. 그게 국민적 명령이라고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이 시대 정신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 정치로 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성공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정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에서 아직도 많은 후보들, 국민의힘의 많은 기성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국제 질서, 안보 모든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확하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정 방향을. 이 전체적인 흐름에도 맞고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지금은 정치보다는 법치를 가지고 우리 헌정사 70년, 길게 보면 짧게 보면 30년, 이 우리 기존의 정치 적폐를 모두 끝장을 내고 새로운 정치로 가자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이 명령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고 지금도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버티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여야 모두 이럽니다. 어떻게 해서 정치는 없고 매일 수사만 있고 검찰이 언제나 전국의 중심이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애매하게 타협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재명과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역선택을 노리는 형태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우리 헌정사의 법치를 정확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그 이기는 길을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권 후보들입니다. 다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당권 후보들도 모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람, 뭐 이준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에 대선을 거치면서 법과 원칙에서 좀 후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준석이고 하나는 안철수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협한 것이 이준석의 많은 내부 분탕이 있지만 이준석을 끝까지 안았습니다. 안철수 문제가 많지만 안철수를 끝까지 안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타협도 하지만 그건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 후보들이 어제도 토론회를 하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또 당정 일체가 맞느냐 당정 분리가 맞느냐, 나경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안철수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당정 일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기성 정치인이 당정 일체를 주장하면 그건 바로 정치권에서 죽는 길입니다. 이걸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이건 무슨 뭐 헌법이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당정 일체를 주장해도 오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당을 장악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에게 먹혀드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건 뭐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일체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헌정사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럼 없습니다. 그런 경험 없애야 된다. 출발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인 사고에서, 민주적인 기반 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정 화합, 당정 융합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계속 나경원, 아직도 안철수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나경원 뭐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지금도 이게 논란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나경원이 자신이 그렇게 저출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행태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확하게 선을 긋고 출마 여부는 알아서 하라. 그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그게 기성 정치인이 많은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뭐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은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냐. 심하게 한 것 없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권에 나가고 싶으면 선을 긋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이 그 부분을 어겼던 겁니다.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가 좋아서 후보 단일화 한 것 아닙니다.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안철수를 안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철수가 계속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을 긋자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재니 뭐 우리 헌정사에 얼룩졌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지금 뭐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대통령실이 공천권에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 속에서 기성 정치의 그런 적폐 행태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개혁입니다. 가능하면 다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 국정개혁을 위해서 당정이 한 몸처럼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다 좋은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 같이 국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살아남아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타협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지금 무슨 타협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할 일이 많고 급해도 이재명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깡패와 타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지 못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원칙을 허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는 기존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윤석열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지난 정권들이 다 처음에는 개혁, 정치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 기존 정치권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도 그럴 것이다.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새로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정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여야 모두 비리를 저지르고 비상식적인 행태들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분기점이 내년 총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많은 국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기존 정치인들보다 훨씬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개혁에 빨리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야 정치인들 모두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법치, 상식, 여기에 기존 정치권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는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절대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 법과 원칙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 국민의힘의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으로 정치 구도는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